안녕하십니까. 옥션 마스터가 진행하는 패스파인더 경매 강좌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시간에 3조의 1항까지 제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해봤었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3조의 2항부터 같이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조 2항 보겠습니다. 3, 조 1항, 2항 또는 3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어, 시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이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요 조항이 3조 1항하고 3조 2항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3조 1항은 대항력을 규정한 조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조 2항은 우선 변제권이 규정되어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배당 절차에서 임차인은 권리 순서가 늦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조 1항과 3조 2항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선 가장 중요한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조의 3항이요.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3조 1항, 3조 2항에서는 우선 변제권이 규정되어 있는데 임차인이 경매나 또는 공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을 갖다가 배당받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받는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경매에서는 배당, 그 다음에 배당 절차, 그 다음에 공매에서는 이제 배분이라는 또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공매에서는 배분 절차에서 실제 그 보증금을 법원이나 이제 뭐 국세청 또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실제 수령하기 위해서는 음, 양수인에게 여기서 양수인이라는 건 즉 낙찰자가 되겠죠. 이 낙찰자에게 양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보증금을 줍니다. 그래서 경매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 조항에 따라서 배당 실무에서는요.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서명 날인한 명도 확인서를 경매 법원 앞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 배당 법정에 가게 되면은 임차인이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경매 계장이 그럴 겁니다. 명도 확인서 제출하세요 그럴 겁니다. 그러면 명도 확인서를 제출해 줘야지만 실제 어, 배당금 배당 배당금을 갖다가 실제 이제 수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증서를 경매 배당 법정에서 이제 임차인한테 교부를 해줍니다. 어, 그, 이, 그 증서는, 어, 보관금 출급 명령서라는 그런 이제 증서인데요. 그걸 가지고서, 또다시 이제 뭐, 보관금기에 가면은 거기에서, 보관금 출급 지시서라는 또 그런 증서를 줍니다. 그래서 그 증서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법원 군에 있는 은행에 가면은 실제 이제 그 배당금 실제 현금으로 지급한다든지 또는 뭐 어떤 예금 계좌로 입금을 하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요 용도 확인서가 실무에서는 실제 어 요게 그 임차인이 꼭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3조의 3 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돼 있죠.
어, 임차권 등기 명령, 이제 제가 전 시간하고, 전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걸쳐서 3조에 걸쳐서 3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3조의 핵심 내용은 결국은 그겁니다. 그 우선 변제권 또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그 주택에 계속 전입을 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유지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요건이 그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면은 우선 변제권 또는 대항력은 사실상 소멸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자, 제가 이제 임차인인데 그래서 어떤 주택에 제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제 뭐랄까요? 이제 임차 기간이 종료했어요. 경과 종료했는데 그래서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상황이 안 된다. 미안한데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런 게 이제 이런 분쟁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그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 주택에 거주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은 자, 가령 아주 극단적인 경우로 제가 어, 해외 지사에 발령이 나가지고 뭐 해외로 출국을 해야 된다. 또는 제가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뭐 부산지사 혹은 뭐 광주지사로 발령이 나가지고 제가 광주나 부산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그러니까 설령 주민등록은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점유를 계속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쪽으로 이사 가야 되니까 혹은 해외라면 출국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가지고 있던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이 소멸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요 3조의 3조의 3 요 조항이 생겼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뭐 소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임차권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그다음에 임차주택의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그다음에 신청의 취지. 그중에서도 특히 3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자, 이 2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은 임대차 계획이 종료가 된 후에도 임대보증은 미반환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차주택으로부터 전출을 할 경우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 소멸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 조항을 이용해 가지고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해 가지고서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나오게 되면은 어, 요 5항의 이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제3조의 1항, 제3조의 1항이 대항력이었었죠. 그다음에 2항 또는 3항, 요거는 법인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였었고요. 그다음에 3조의 3조의 2, 3조의 2의 2, 3조의 2의 2항, 요게 우선 변제권 조항이었었습니다. 결국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을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제3조 제1항, 2항, 3항 또는 사망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요거에 의해서 그냥 아까 설명드린 그런 케이스, 그냥 제가 뭐 외국 지사를 발령해 놔가지고서 외국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또는 뭐 서울 본점에 본사에 근무하다가 뭐 부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데를 발령해 놨을 경우에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를 간다는 건 즉 점유를 상실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더라도 그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요 임차권 등기가 맞춰지면 그렇더라도 제가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으로부터 전출을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게 임차권 등기 명령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실제 등기를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여기 이제 그 주택의 을구에 그러니까 주택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이게 등기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등기 목적은 주택 임차권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다음 시간에 제가 또 하나 이제 요 비슷한 등기를 하나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등기와 이 등기의 결정적인 차이가 요겁니다. 2017년 3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 이 명령이라는 거는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단 법원에 가가지고 법원에서 판사가 심사를 해본 결과 임차권 등기를 해줘야 된다 해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 이렇게 등기 원인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어,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는 이제 등기된 내용이 들어가죠. 임차보증금 들어가고요. 7천만 원이네요. 그다음에 차임이 들어가고 차임이 없는 경우는 이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임이 없는 경우는 이 부분 여기는 적는 게 없어요. 그다음에 범인은 주택의 전부. 임대차 계약 일자가 2015년 3월 2일이고요. 주민등록 일자는 2015년 3월 5일이고 점유개시 일자는 3월 6일이고요. 그다음에 확정 일자는 3월 5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차권자는 뭐 김갑돌 씨가 되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이제 이겁니다. 실제 등기는 2017년 3월 12일 날 됐죠. 근데 2017년 3월 12일이라는 거는 법원의 판사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내려가지고서 이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접수가 된 날입니다. 근데 실제 이때 이 김갑돌 씨는 이미 임대차 계약은 그보다 한 2년 전에 맺어졌고요. 그다음에 주민등록도 그때 그 당시에 했고요. 점유도 그 당시에 했고 확정일자도 그 당시에 이미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를 하면서 이런 명령을 갖다가 이런 내용을 같이 등기를 해 놓으면은 실제 등기는 2017년 3월 12일 날 되더라도 이미 김갑돌 씨가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실제 요 날짜를 기준으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런 상태에서 김갑돌 씨가 해외로 해외로 뭐 저기죠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나서 해외로 출국을 한다든지 부산이나 광주지사로 인사 이동이 나가지고서 이사를 간다든지 하더라도 김갑돌 씨가 이미 2015년도에 취득했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어, 이게 지금 경매 절차에서 이런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요 등기가 주택 임차권 등기가 심심치 않게 아주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 효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취득을 합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이미 취득했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등기는 비록 2017년에 됐을지라도 소급해서 2015년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내용이죠. 상기 등기에서 임차권 등기일은 2017년 3월 12일이고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취득 시기는 2017년 3월 7일입니다. 요, 요, 요 날짜 중에 주민등록 날짜와 점유개시일자와 확정일자가 중에서 제일 늦은 거에 2길 해가지고서 2017년 3월 7일인 거죠.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은 임차권 등기일보다 빠른 2015년 3월 7일입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타 지역으로 전출을 하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요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갖다가 지킬 수 있는 상당히 강력한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택임차권 등기는 요즘에 최근에 이 주택 경매에서 아파트도 그렇고요. 단독, 다세대 다 그렇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굉장히 눈에 자주 띕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실제 사례를 들어가지고서 또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그때 또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